관세 협상 8월 1일 마무리하려고 하죠. 운명의 4일이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위 얘기하는 외교안보 원로들이 지난 17일에 이재명 정부의 원칙 있는 대미 협상을 주문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잘 다루지 못하고 언론에서도 세게 보도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관련된 보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대미 협상과 관련된 지난 25일 브리핑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서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하여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으며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양국 간 제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완화를 미국 측에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지 협상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한미 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브리핑 내용 들으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8월 1일은 트럼프가 정한 관세 협상 D-Day입니다. 오늘이 28일이니까 딱 나흘 남은 셈이죠. 주말엔 아시는 것처럼 현재 국경 분쟁 중인 태국과 캄보디아를 향해서 빨리 휴전하라고, 지금 관세 협상 해야 되니까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하면 관세 협상 안 할 수도 있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 미국과 EU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트럼프는 EU산 모든 품목에 대해서 1과에서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인데요. 폰데어 라이엔 그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트럼프와 스코틀랜드에서 가진 회담 내용을 종합하면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서 1괄 15%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2일에 있었던 일본의 관세율과 같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주말 사이에 쏟아져 나온 일본과 관련된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일본은 5,500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15%의 관세율을 얻었죠. 5,500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하면은 760조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5년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673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한국 정부 예산을 훌쩍 넘는 비용을 일본 정부가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쌀은 물론이고 농산물 개방을 포함해서 제일 기가 막힌 대목은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외교안보 라인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하고 전화 취재를 했는데요. 다 떠나서 투자를 5,500불을 하는데 그 가운데 90%는 미국이 수익을 가져가고 10%는 일본이 가져가기로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련된 최종 합의문이 없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각자 해석을 하면서 누구 말이 옳은 것인가 아직도 정해진 것이 없다. 따라서 일본의 야당들도 세상에 이런 합의가 어디가 있냐. 90%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10%를 일본이 가져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해올 수가 있는 거냐. 일본 사회 안에도 상당히 드글드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D-4일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소위 트럼프식 막무가내 요구에 일본처럼 끌려다니게 된다면 협상 결과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우리는 국민 분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최대한 원칙 있는 대미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외교안보 원로들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것입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쌀 수입 확대는 상수다.
있다라는 겁니다. 27일 정부 당국자는 쌀은 다르게 접근하면 답이 열릴 수도 있다며 그 부분은 사실상 상수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정부 당국자가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미국 측으로부터 미국산 소고기, 그러니까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개방 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소고기에 이어서 쌀, 그리고 그 밖에 뭐 사과, 감자, 우리 농산물 수입 개방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랬을 때 농민들, 그리고 국회에서는 여당인 국회 농해수위원들부터 우리부터 머리 깎고 시작한다. 단식한다. 왜 농민들이 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우려와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분열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미 협상을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관련해서 대통령이 협상단에게 복잡 다단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협상하라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실 참모진과 협상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경향신문이 오늘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협상을 해서 막무가내식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그래도 국익을 최우선하는 협상을 해낼 것이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이고 3분밖에 안 남았네요. 큰일입니다. 핵심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통령실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관세 협상 과정에서 통상과 안보를 묶는 패키지들이 유력한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외교안보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약육강식이 판치는 동물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짓을 동맹국이자 자주독립국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국방비를 GDP의 5%로 올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 또한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미국도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GDP의 3.5%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5%로 증액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느냐. 자국도 3.5% 쓰면서 왜 우리한테는 5%를 요구하느냐. 이거 사리에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방비를 5%로 할지 1%로 할지 50%로 할지 이것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결정할 일이지 트럼프가 이래라 저래라 감내라 배내라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외교안보 원로들의 기본적인 가치 판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과 대치 중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미국과의 동맹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2.3%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5%까지 늘리라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미국산 무기를 더 사라. 이런 강매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미국은 지금 현재 주한미군을 한국 방어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중국 견제용으로 활용하려고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도 올리고 국방비 폭증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외교안보 원로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자체도 9.7배 그러니까 약 10배 정도 올라간 금액이고요.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사실상 FTA처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SMA. 이걸 통해서 내년부터 매년 1조 5,192억 원을 부담키로 합의한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이걸 바꾸려고 한다면 SMA 이 변경을 하기 위해서 국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국회가 또 어떤 입장을 견지할지 이 또한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트럼프가 한국이 무임승차국인 것처럼 오도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외교안보 원로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중앙일보가 눈에 띄는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 대통령실에서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설명과 관련해서 조선업 협력이 한미 통상협상의 마지막 막판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오늘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조선동맹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고 동아일보도 마찬가지고 주요 보수 언론 3대 언론이 조선업을 필두로 해서 새로운 동맹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해군력 증강에 몰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치안보 신뢰가 요구되는 함정 유지, 보수, 정비 이거를 MRO 분야라고 하는데 이 분야에서 즉각 협력이 가능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따라서 이걸 지렛대로 해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국익 중심 한반도 평화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의 할 말은 한다라는 외교 자세를 일관해 왔는데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정상화가 굉장히 요구가 되고 미국의 요구대로 또 국방비 증액을 5% 정도까지 하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평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어지게 되겠죠. 상당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딜레마적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싶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무엇보다 국익에 우선해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또 안보는 안보대로 예를 들어서 통상과 외교 안보를 패키지 딜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 관련한 취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끝내기 어려워서 제가 외교안보 전문가들 또 불러서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댓글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송구하고 저희가 그 취재를 열심히 하니까 진짜 할 얘기가 많네요. 네, 저희가 바로 다음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